이렇게를 내가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전에는 뭐 선 봤을 때는 많이 달랐어요. 선 본거 합치면은 뭐 업체 뭐 완전히 똑같았죠. 아니 선 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오히려 화장 안 하고 그런 내 얼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어떨 것 그러니까는 같으세요? 그 전도 제가 좀 선을 좀 많이 봤어요. 그전에. 지금 여기 가입하기 전에도. 근데 뭐 그때도 뭐 계속 만남, 뭐 첫 만남이고 만남하고 뭐 대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는 만나면서는 제가 좀 뭐라 할까 저희 그런 뭐랄까 뭐 기대감이나 욕심 같은 거 다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바라는 것도 없고 아, 그렇다고 딱히 욕심내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 가서 있던 그대로 그냥 만나고 싶은 것뿐이지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땠을까 저 혼자 상상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인생을 걸고 한국에 먼 땅을 혼자 온 건데 그 사람들에게 그 색강력 있게 바라본다는 거는 맞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러면서 참 한동안 제가 좀 많이 창피했죠. 아,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몰라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 아니면 그런 가정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이런 불만이나 분노 같은 게 역으로 막 엄한 데에서 좀 쏟아붓는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게 국제 결혼하니까 그때부터 날 서가지고 당신들 사기꾼들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심지어는 형님 같이 일하는 형님이 그 친구분이 국제 결혼을 했다고 커플 사진을 짰다고 보셨어요. 네. 예복이 그 웨딩 드레스 입고 한 분은 또 정장 입고. 근데 사진을 봐도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부녀예요, 부녀. 그 모습 보고는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결국 국제 결혼 안 하니까 내한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놓고 저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떠들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상황은 제가 갖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나이보다 되게 어려 보이시잖아요. 동안이시잖아요. 제가요? 네. 하얘서 그런가? 피부가 좀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처음에 그 사무실 오셨을 때 그때 뵀었는데 그 나이로 안 뵀었거든요. 안 났으시요? 네, 그렇게 안 뵀었어요. 그리고 워낙 좀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피부를 좀 받아가지고 좀 피부 자체는 좀 네, 좋으신 것 예, 같아요. 좀 보람 되신 것도 저절로 보관 뭐 관리할 필요는 없는 대신에 이게 뭐랄까 좀 코가 너무 커요. 코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심지어는 별명 가제트부터 시작이고 가가멜 이런 별명 만화 캐릭터가 별명이 있어요. 아, 가가멜 갑자기 레브리코 있잖아요. 가가멜에 막 그 공감이 되는데 어떡하지? 저도 봤어요. 네, 제 사진 네. 딱 보고 가가멜 사진 딱 보면 네. 이 양반 코가 이거 코밖에 안 보이네. 하는데 내랑 똑같잖아. 하면서. 너무 비슷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제트 사진은 저랑 네. 완전 똑같은 것도 알아요. 가가멜은 네. 저도 봤어요. 그 네. 코가 돼가지고 레브리코에 딱 되는 그건 완전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화 캐릭터 나면 떠서는 아니 신부님 어디가 제일 예뻐요? 자기 가족들에게 가족 환경이나 네.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짧은 순간이지만은 좀 밝고 긍정적인 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단 5분 남았는데 좀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 원래 만날 분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미팅 좀 볼까 하면 디자인님이 추천하시길래 네. 처음에 안 갔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한 거예요. 귀여우신. 예, 그런 면이 좀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셔서 그런지 몰라도 25인데 좀 뭐라 할까 좀 카톡 하면서 대화하는 걸 보면은 좀 요즘은 좀 자기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특히 많죠. 맞죠. 이분은 좀 자기가 뭔가를 좀 하려면은 뭔가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카톡에서도 자기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좀 한국어로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볼게 하면 내한테 이렇게 보내시니까 아, 제가 또 미안한 거예요. 오. 난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없는데 하면서 안 되면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면서 서로 같이 노력하자는 이런 마인드 네. 자체가 네.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 뭐 아디다스 품질 관리 쪽에 또 일했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 거는 꼼꼼한 사람들이 많이 시죠. 대신 돈이 너무 액수가 안 적으니까는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는 사람이 좀 그런 것까 좀 꼼꼼하면서 그런 품질 쪽에 맡긴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일을 그쵸.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번에 책임감도 좀 강하실 거고. 예, 책임감이나 그리고 또 가족에 네. 대해서 이런 마음이나 가족 환경도 그렇고 이게 좀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는 처음 봤을 때도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르죠. 한국 여자분들 조금 이기적인 분이 좀 많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드라마에 다 빠져가지고 드라마가 다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 갱스탄 왕자님이 자기를 언젠가 만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아, 저는 드라마가 다 망쳤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네. 지금 보면은 재벌이 나오고 재벌의 숨겨진 맞아요. 이야기 그리고 재벌의 또 다른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 상승 그러니까 계속 막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여자들한테 자기 현실은 생각 안 하고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는 그거를 자기 현실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어떤 뭐 혹시 만나실 분 내 남성분의 연봉을 얼마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 1억 이상. 맞아요. 근데 1억 버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돈의 가치란 게 화폐의 가치란 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전부 다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는 1억? 그 사람들 듣기는 가짜나 보이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은 또 안 보잖아요. 그런 여자분들이나 자기네들 이런 클래스에서 만나니까. 근데 어떤 데는 업체에서 득점이래요. 그냥 야 그냥 한번 만나봐 하면서 갔다가 그냥 말 그대로 횟수만 채우고 빠져나오고 그게 더 불쾌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시키자고. 그리고 제가 그 레벨이 안 맞다면은 저를 여기 가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한국 그 여성분 결혼시키는 업체에 심하게 좀 뒤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좀 기분이 좀 더러워요. 그 선을 몇 번 정도 보셨어요? 선 본거 합치면은 뭐 업체 뭐 완전히 똥bal같죠. 그러다가 좀 세텀이 좀 탈북민들 좀 워낙 좀 좋은 소문 많이 들으니까 아 나한테도 기회를 주겠지 했는데 이분들은 또 한국말을 또 빨리 물론 나쁜 건 또 빨리 배운다고 그런데 너무 빨리 무리 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뭐 심지어는 뭐 저 용돈 정도도 아니에요.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놓고요? 그게 많이 너무 좀 돈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그러니까 선보러 이상하게 나한테 오신 분들 그런가 몰라도 선보러 오신 분들이 두 번이나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좀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해가지고 선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선 보는 자리에서 그런 말은 몇 번 만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 보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은 그냥?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좀 남자가 여성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여성분 바로 퇴짜나고 그럼요. 업체에 막 항의했겠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업체에다 얘기 안 하셨어요? 얘기했죠. 뭐래요? 오히려 그 여자가 가 미쳤네 미쳤어 하면서 막 하면서 뭐 딴 사람 소개시키게 하면서 했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만났죠. 뭐 세터민을 해서 저는 좀 많이 그러니까는 그나마 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하고 그러니까 탈북녀니까 고생을 좀 하신 분들 보니까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사람이 좀 뭐랄까 제 진심을 좀 봐주실 줄 알았죠. 근데 그분들도 나름의 목적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결혼 생활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다만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뿐이에요. 나는 집에서 애들만 돌보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우아하게 살고 싶어.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난 연봉이 무조건 1억 이상 아니면 내 장사하는데 2천 대줄 수 있는 남자. 이런 얘기를 대놓고는 못 하니까는 아는 척 내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업체에서는 여성을 소개시켜주는데도 저랑 안 맞을 건데 파토가 나고 하니까 저도 결국엔 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핑계 대는 게 느낌이 안 오네. 실컷 얘기하고 전화하고 하다 나중에 느낌이 안 오네. 이런 얘기 안 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상했죠.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엄마는 뭐 하루에 한 번은 카톡을 하고 아,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인사를 뭐 지금 한국어 공부 시작했다니까는 아, 잘하고 있어요. 자신 있으시대요? 잘하시겠다. 그런 좀 꼼꼼하신 분? 그러니까는 주변 환경도 선생님도 한국 분인데 너무 좋고 그리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너무 좋아서 자기는 좋대요. 원래 뭐 사람 자체가 좀 밝고 긍정적인 분이니까 싫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잘하실 것 같다. 오히려 화장 안 하고 그런 맨 얼굴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실물 보면 더 예쁘잖아요, 보통. 카톡 가면은 좀 화장해가지고 뭐 여자 아이돌처럼 꾸민 사진 있는데 아, 그것도 프사들? 네. 예, 있긴 있는데 네. 저는 그 사진보다는 그때 제 바스턴 봤을 때 옷 입고 배경 하나 있는데 딱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굉장히 화장 그렇게 뭐 기본 화장만 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제가 좀 바라는 이상의 아주 깨끗한 느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조민수라고 아시나요? 조민수 알죠? 마녀 나왔던 네네네, 알죠. 피아노 나오고 네네네. 저는 알죠. 그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어요. 굉장히 미인 아닌가요? 그분? 근데 사람들이 네. 조민수 하면 할머니 아이가 하면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예전에 피아노 나오거나 아니면 모래시계 나왔을 때 못 봤을 아이, 저희 세대는 조민수 알죠? 그리고 또 화사 같은 스타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 화사. 둘이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화사하고 조민수하고? 아주 다른 이미지 같은데? 화사는 좀 그러니까 보면은 무대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네. 이미지인데 보면은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자기 할머니 굉장히 좀 아끼고 그리고 또 농촌에서 자전거 타면서 달리 좀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자기 가족의 주변 사람들 소중함을 아는 그런 마음씨가 굉장히 노래 부를 때나 일반 생활할 때랑 전혀 다른 모습 이런 게 좀 더 좀 끌렸죠 그 사람 마음. 저는 화사를 좋아해요. 저도 마마무 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아이돌은 여자 아이돌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마마무가 아이돌인가요? 아이돌? 초창기에는 아이돌이지 뭐 네. 엑소나 뭐 뉴진스 같은 건 아닌데 네. 나름대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멤버들만의 개성이 굉장히 좀센 네, 캐릭터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여자 그러니까 가수들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화사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아. 에이핑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화사도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스타일의 여자가 원래는 화사가 노안으로 굉장히 좀 많이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원래는. 화사가요? 그래요? 데뷔 때부터 30대인 줄 알았는데 데뷔 때는 20살 때 데뷔 초창기 때는 근데 보면은 화장 안 하고 그냥 맨언으로 보면 완전 노안이거든. 노안이라서 럭스를 많이 해. 좀 센 이미지잖아요. 화사. 그러니까 피부색도 좀 약간 좀 구릿빛으로 이다 보니까는 좀 노안이라고 주변에서 그런 말이 많았어. 올해 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신부님 올해 안에는 들어오시잖아요. 5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럼 크리스마스나 뭐 연초나 이런 거 이제 같이 보내실 거잖아요. 네.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전이랑. 이전에는 계속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이럴 때 혼자 하셨던 거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자체가 저한테 별 의미가 없죠. 그죠? 저희 뭐 교회 가니까 그때. 아, 교회 다니시는구나. 혹시 그 신부님 종교는 뭐 집은 불교라고 하는데 아. 그쪽에서 매니저가 툭 치면서 저는 없어요 하면서 이래 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집안의 쪽에서는 불교신가 봐요. 근데 뭐 그 여성분이 딱히 저는 종교를 강요하고 싶긴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베트남 쪽에 오셔가지고 가정 뿌리고 그리고 또 생활하시면서 애 키우시는 분 많고 심지어는 원래는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자기 나라 사람들 만나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도 뭐 정착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초반에 한국에 있다가 좀 적응하기 좀 힘들 때면 자기 속 얘기를 좀 시원하게 털어내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에 저희 교회 쪽에도 베트남 분이 계시니까는 그리고 그분도 제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뭐 답답한 데 있으면 그분께 털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좋네요. 속 얘기는 아무한테나 못 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일단은 소통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번역을 눌러도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그쪽 나라 사셨던 분이 도와주시는 게 그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도 지금 애가 지금 고3이고 아, 오래되신 분이구나. 20년 넘었어요. 더군다나 걔가
애가 아들이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규일동 안 놓치고 정규일동 하면서 굉장히 공부도 할 텐데 다만 좀 자기랑 비교색 때문에 놀림당한 것도 많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지금은 굉장히 미적하게 컸죠. 되게 잘 키우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뵙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한번 여쭤봤어요. 베트남 쪽에는 원래 눈이 잘 안 오잖아, 아예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썰매 당연히 그런데 대포 가면 점수 좀 깎아야 그러니까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2월 달에 오면은 딴 데 가지 말고 뭐 우주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이 2박 3일로 놀다가 오는 것도 저는 뭐 따로 결혼식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내에서 좀 초대의식 같아요. 그냥 부모님하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인사 식당에서 방 하나 잡아가지고 좀 조용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는 나중에 좀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가면 경복궁 자기가 한복을 입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경복궁 가면은 한복 입으면은 맞아요. 엄청 많아요. 네. 더군다나 그때 나이가 한복 입기가 딱 좋아요. 그래가지고 경복궁 가서 뭐 그 안에 구경도 할겸 한복도 입으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기본 계획은 그랬잖아요. 일단 그러면 경복궁은 확정이고 우주 리조트. 네, 우주 리조트 확정이고